안녕하세요. 저 KB국민은행의 지혜진 변호사 양혜원 변호사입니다. 네, 양 변호사님, 저희 오늘 주제가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인데요. 혹시 양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다행히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난처했던 상황은 없었는데, 새로운 전세를 구하면서 기존 집을 내놨을 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지만 서로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부동산 거래라는 게 늘 시기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서 이제 전세가가 되게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 시세가 하락하니까 이제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이랑 이제 새로 들어올 전세 보증금 사이에 이제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걸 돌려주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상환해주는 그런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요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점유,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해가지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그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제 이사를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체가 법원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절차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도 느껴서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안 하고 그 짐 일부만 남겨놓고 이사 가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필요한데, 일부 짐을 남겨두었다고 해도 점유를 상실했다고 판단이 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하신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등기부에 확인을 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사 날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 날짜를 계획하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신청 후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게 사실은 연체차임도 담보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이런 손해액도 이제 담보를 하는 성격을 갖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정하고 그 손해액을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버린 다음에 반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임차인은 좀 황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상회복 의무 안 해서 손해배상금 뗐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증금 전부는 돌려받지 못한 건데 보증금 반환 받은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못 받은 건지, 이 경우에도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궁금해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지급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후속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인가 싶어서 들어오기를 꺼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이유로 보증금 받기 전에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랑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동시행 관계인데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 상황일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랑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돼서 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임을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면 안 되는 거고 먼저 보증금부터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임차권 등기 말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임차권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직접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시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위임 보수까지 고려하셔야 돼서 목돈이 들어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겠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는 일단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유익한 생활법령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